자, 지난 시간에 참조형식과 실형식까지 다 정리를 완료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가상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가상함수. 가상함수의 이름은 저희가 이제 메서드 배울 때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요. 메서드를 배울 때 메서드의 종류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 메서드, 상수형 메서드, 정적 메서드, 그리고 가상 메서드까지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래서 관련 예약어가 없으면 보통 일반 메서드, 그리고 콘스트가 있으면 상수형, 그리고 스태틱이 있으면 정적이고, 오늘 배울 가상 메서드 그의 예약어가 무엇이다? 버추얼. 앞에 버추얼가 붙으면 가상 메서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일반 메서드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에 가진 특별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함수의 예약어는 버추얼이라고 쓰시고요. 이제 보통 문법상 보면은 예약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반환 형식 그리고 메서드 이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C테스트와 C테스트 EX가 있는데 이제 프린트 데이터를 이렇게 재정의해서 가져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 데이터가 일반 메서드일 때는 참조 형식을 따른다. 여기까지가 확인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 프린트 데이터를 가상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 때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virtual 앞에 붙이면 프린트 데이터는 일반 메서드가 아니라 얘가 자체가 가상 함수가 됩니다. 가상 함수로 선언하고 정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 함수가 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파생 형식에서 만약 이 C테스트가 기본 형식이고 C테스트 EX가 파생 형식이죠. 이 파생 클래스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재정의를 했단 말이죠. 이 재정의를 하면 가상함수의 경우에는 과거 부모의 정의가 완전히 무시된다. 완전히 그냥 무시되고 프린트 데이터라는 호출 함수는 재정의한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로 완전 덮어 씌워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가 가상함수면 얘를 상속받은 프린트 데이터, 재정의한 프린트 데이터 얘조차도 가상함수가 됩니다. 가상함수는 재정의를 하면 그대로 가상함수가 됩니다. 앞에 벌초가 안 붙어 있어도 얘 스스로가 가상함수가 되고, 또 얘를 다시 상속해서 다시 또 프린트 데이터를 재정의를 하게 되면 그 함수 또한 다 가상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는 재정의를 해도 앞에 벌초가 안 붙어 있다고 해도 얘는 그 자체가 가상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일반 메소드인 경우는 참조 형식을 따른다. 여기까지가 했는데, 그러면 가상 메소드일 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프린트 데이터가 지금 가상함수죠. 가상함수일 때는 실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자식 클래스에 있는 가상함수, 재정의한 그 가상함수를 실행시키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초 저 키워드 하나 붙였을 뿐인데 실행을 시켰을 때 200, 이 200이라는 거는 프린트 데이터,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로서 C테스트 EX에 있는 멤버 변수를 10배한 값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상함수의 큰 부분이고요. 일반 메소드일 때는 참조 형식을 따르는데 가상함수일 때는 항상 실형식, 요 실형식을 따른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부모에 있는 함수를 재정의를 하는과 동시에 이 부모에 있는 이 프린트 데이터, 멤버 변수를 그대로 찍는 이 데이터 자체는 덮어 씌워진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약 테스트 펑크 함수는 부모에 있는 멤버 함수죠. 이 멤버 함수에서
프린트 데이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 자체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찾을 범위, 이 프린트 데이터의 함수에 찾는 범위는 내 구역에서 벗어나서 클래스 멤버인지 먼저 본다는 거죠. 클래스 멤버에 프린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게 먼저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메소드일 때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게 맞겠지만, 이게 가상 함수일 때는 자기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출된 함수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가 아니라 재정의한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가상함수의 특징입니다. 가상함수는 재정의하면 기존에 정의된 함수가 완전히 오버라이드 돼서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만약 b 테스트 펑크로 호출했을 때 예상을 해보면 b.테스트 펑크 호출하면 테스트 펑크 호출하고 프린트 데이터를 호출한다는 거죠. 근데 프린트 데이터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찍는데 20의 값을 그대로 찍느냐 아니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200을 찍느냐죠. 그랬을 때 이 프린트 데이터 자체가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가상함수를 재정의를 했다면 이 프린트 데이터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부모에 있는 가상함수 프린트 데이터가 아니라 재정의한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b.테스트 펑크의 결과를 보시면 누구로 호출했어요? 프린트 데이터 함수 호출 자체가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됐다. 네, 이게 바로 가상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함수는 재정의를 하게 되면 부모에 있는 것이 덮어 씌워진다. 자식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설계 관념으로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게, 이건 제가 만약 누군가 설계를 해놨어요. 누군가 설계를 해놨는데 프린트 데이터가 가상함수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네? 가상함수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누군가, 저희가 만약 취업을 취직을 해갖고 회사에 들어가서 기존의 선배가 만든 코드를 상속을 받아서 쓰게 될 때 이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 자체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테스트 펑크 내부에서 호출되는 이 프린트 데이터는 초기에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선배가 만들어 놓은 프린트 데이터의 기능이었다면, 멤버 변수를 그대로 찍는 기능이었다면, 상속을 받아서 가상함수를 재정의함과 동시에 이 프린트 데이터는 누구의 것으로 호출된다? 선배가 만드는 프린트 데이터가 아니라 재정의한 프린트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만드는 코드에서, 과거에 선배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이 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게 바로 가상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호출하고 아니면 과거에서 미래를 호출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 부분, 특정 가상함수를 재정했을 때 해당 함수가 적절히,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 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선 형식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가상함수를 이렇게 재정의를 했다면 테스트 펑크 함수에서 프린트 데이터 호출하는 코드로 미래 함수, 누군가 재정의한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만든 코드를 또 다른 후배가 상속을 한 번 더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에서 상수를 하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기능은 한번 동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동일하고요. 생성자 선택은 이렇게 들어가고 ex2로 들어가고 프린트 데이터 가상함수죠. 이것도 가상함수니까 재정의하면 얘도 가상함수예요. 그래서 10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20배 하는 함수로 가상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cx2 이제 신입사원이 만든 객체를 20을 넣고 부모에 있는 거를 참조로 이렇게 해봤을 때 이 b의 테스트 펑크는 어떤 게 호출된다? 실형식인 a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요. 아까 만든 20배도 아니고 아까 만든 10배짜리 프린트 데이터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만든 20배짜리 함수가 호출돼서 400이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 이제 C 테스트 EX 가장 마지막에 만든 객체에 대해서 함수도 생성자도 부모 거부터 이렇게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항상 가상함수는 어떤 형식? 실형식. 그리고 가상함수를 재정의를 하면 항상 기존 것은 무시된다. 어렵다. 그래서 이게 설계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함수를 가상함수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는 부분이 이제 많이 개발을 해봐야지만 이거 미래에 어떤 사람이 재정의를 했을 때 내 기능보다 다른 사람의 새롭게 정의된 기능을 우선시해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를 해둬야만 가상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다 만들어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C++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면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나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는 거가 많은데 이 가상함수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함수를 재정의를 했을 때 이런 테스트 펑크에서 저절로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함수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호출하게끔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부모 클래스 어떻게 보면 2대 클래스죠. 1대 클래스, 2대 클래스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더 이상 재정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대로 끝났으면 좋겠어. 가상함수를 더 이상 자식이 재정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죠. 어떤 특정 가상함수가 미래에 재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예약어를 하나 씁니다. 파이널이라고. 끝났다. 재정의는 나로서 끝났다. 그랬을 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널 예약어를 붙이면 마지막에 예약어를 붙이면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랬을 때 테스트 펑크가 호출하는 프린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정의된 200 10배짜리 프린트 데이터가 호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은 언제든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함수의 개념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반 메서드의 형식과 가상함수의 형식 따라가는 거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가상함수도 재정의를 못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이 파이널 예약어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